가 되겠습니까? 야, 검찰이 이렇게 엄격하게 수사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저 누구죠?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도 예, 10만 예. 4천 원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처벌을 했는데 과연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교유행위에 대해서 예. 처벌하려고 할지 예. 갑자기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알았냐 몰랐냐가 거짓말에 해당된다고 법원에서 판시한 적이나 뭐 대법원 판례 같은 게 있습니까? 판례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는 범위에 내에서는 없었던 게 예, 법원은 그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해서 예. 검찰이 기소를 해야만 판단을 합니다. 예, 근데 그런 기소는 역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판례가 나올 수가 없죠. 최초의 대법원 판례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거짓말? 예. 야, 아마 현대사법 70년사에 예. 처음 있는 그 기소였을 것이기 때문에 예. 판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사법 70년사에 처음 있는 기소다. 예. 예. 이렇게까지 그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그 이른바 이제 정적에 예. 해당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재판이 몇 년 동안 끌어온 겁니까? 지금 근 2년? 예, 거의 예. 그렇죠. 예, 근 2년간 지금 이 재판을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 사실 오늘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날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가 백현동 부지 관련해 가지고 그 예. 국토부 이것도 이제 사실상 그 압박이 있었냐 없었냐. 당시에 성남시 공무원들이나 뭐 국토부 공무원들은 압박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진술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 어쨌든 검찰 편을 드는 기관들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아, 당연히 뭐 압박을 안 했다 어떻다 그러지만은 그것을 압박이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네.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그 국토부가 뭐 3, 4년 가까이 네. 용도 변경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그 자치단체는 그 공기업의 지방 이전에 협조해 달라고 예. 요청하는 예. 뭐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혁신도시법이나 이런 데 예. 보면은 또 협조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네. 여기가 아마 혁신도시법에 해당하지는 않는 네.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상황에는 해당하지 않는 걸로 예. 나중에 밝혀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용도 변경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오랜 세월 그 압박을 받던 그 상황 네. 그걸 표현하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것도 백현동 부지만이 아니라 예. 성남시에 있던 5개 공공기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이 네. 협박받았다는 것이었는데 예. 어쨌든 심적 압박을 받아오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그 받으니까 예산을 받아야만 예. 운영이 가능한 그렇죠. 건 아닙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심적 압박을 느꼈겠죠. 심적 압박을 안 줬다로 얘기하면 그건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압박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협박받았다고 표현한 것 예. 이게 제가 보기도 표현이 정확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부정확한 표현이었던 것 같긴 한데 네. 그 순간적으로 주고받는 문답 과정에서 예. 심리적 압박을 뭐 줬습니다를 협박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예. 이게 어떻게 범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압박이냐 협박이냐 예, 그렇죠. 이거가 범죄가 해당이 되는 거냐. 예. 그리고 그것도 인허가 그 용도 변경을 해줄 당시에 협박 때문에 해줬다는 것이 네. 아니고 그 용도 변경을 해주기 전 과정에서 예. 그 경험했고 느꼈던 것을 평가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거짓말한 것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고의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뭐 유포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 이제 그 김문기 씨 건도 그렇고 국토부 건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고의성을 가지고 고의로 거짓말을 한 거냐 아니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거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있는데 실제로 잘 몰랐으니까 몰랐다고 이야기한 거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그동안 이제 성남시장으로 일을 하면서 국토부로부터 이제 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계속 연락이 오고 뭐 이게 뭐 공문만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경로로 전화도 하고 뭐 예. 메시지도 넣고 뭐 회의를 소집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니까요. 아 회의를 예. 그러니까 국토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회의를 열어서 이거 빨리빨리 이전시켜라라는 압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본인들은 요청이겠고 일선에서는 당연히 압박으로 들리겠죠. 느끼고. 예.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어떤 지위가 고위에 있는 분이 하위직에게 뭘 얘기를 하면 고위직은 나는 그냥 얘기한 거야. 회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부장이 그냥 후배한테 야 이거 알아봐라고 했는데
그냥 뭐 그 선배는 선의로 말을 하셨겠지만 후배는 선배 그거 저 압박으로 느꼈거든요. 이럴 때가 많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국토부는 고위고 지자체는 기초단체는 하위에 해당하니까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꼈을 수 있는데 예, 당연히 근데 뭐 느낄 압박이냐 수밖에 협박이냐 예. 그게 처벌의 영역입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법이 빡빡하래요. 예.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판례에 의하면 그 예. 죄가 안 됩니다. 아, 판례가 예. 그 어떻게 돼 있냐면 예. 그 TV 토론 과정에서 네. 또는 누구랑 토론하는 과정에서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네. 이런 과정에서 과장된 표현이나 진실과 어긋나는 표현 예. 이런 걸 한다고 할지라도 예. 토론 과정에서 이게 예. 자연스럽게 예. 뭐 잘못 나오는 발언 이런 건 네. 있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서 아, 처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것을 뭐 저 공표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저 아, 처벌 대상이 아니다. 무죄다라고 아, 무죄다.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근데 저도 TV 토론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예. 때가 있습니다. 예, 예. 예.